전라북도 군산시와 익산시 일대에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곡식과 문화재 등을 수탈하기 위해 설치한 간이역과 철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간이역들은 다른 지역의 간이역들과는 달리 일본의 건축 양식으로 지어져 있고,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본이 어떤 계략을 품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탐방 주제는 일제가 지은 간이역의 건축 양식을 통해 배워보는 아픈 역사, 간이역에서 수탈고와 낭만을 기억하다입니다. 처음 언제 세워졌는지는 이제 인피역에서는 1912년이라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약간 좀 부정확해요. 지금 건물은 이제 1935년이나 36년에 다시 지은 걸로 돼 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1910년대 그 특징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싹 헐고 완전히 새로 지은 게 아니라 아마 10년대 건물을 조금 새로 수리한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1930년대 때 간이역하고 10년대 간이역하고 이제 그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10년대 특징이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건물이 좀 수직적이에요, 비대가. 여기 보면 이제 창들이 굉장히 다 수직적이고, 이 한 층 높이도 굉장히 높고, 박공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수직성이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이 정도면은. 아마도 이제 좀 이제 1910년대면은 이제 식민지를 시작한 초기니까요. 이제 뭔가 좀 과시적으로 보이려고 수직성을 썼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문들이 보면은 출입문도 그렇고 이제 30년대 농촌에 있는 그런 간역들보다 이게 굉장히 높아요, 문이. 그러니까 이 당시가 여기가 이제 곡창 다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 제1의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이제 일로 쌀가마도 드나들고 뭐 화물이 많이 드나드나 보니까 이게 문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930년대는 보면은 건물들이 이쪽 표면들이 상당히 좀 들고남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아기자기하고 이제 이렇게 음영 같은 것도 좀 다양하게 지구해서 건물들이 약간 좀 인상이, 그러니까 이제 서양식 인상에 가까우시죠. 근데 보면은 이제 이게 면이 굉장히 플랫하단 말이죠. 이런 게 대체로 이제 10년대에 많이 나타나는 그런 양상들입니다. 그 한반도의 최초로 이제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식민 경영 시작하고 최초로 지어진 그 초창기. 그래서 지금 이제 요만 보면 굉장히 낭만적이고, 그죠? 굉장히 한적하니 좋은데, 근데 역사성을 보면은 이제 그런 식민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식민의 역사가 여러 곳에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 곡창지대의 수탈이 시작된 이제 그 좀 아픈 지역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면 쪽 모습이고요. 대합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대합실이죠. 이제 여기 앉으셔서 이제 바깥을 보시는 요 장면이, 요게 이제 간이역을 즐기기에 제일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특이하게도 여기 보면 양쪽에 그 차양 받치는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그 기둥 두 개 앞에 바로 또 은행나무 두 그루가 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둥에 가지친 구조랑 이 진짜 나무의 가지친 구조가 굉장히 닮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옛날 한옥만 훨씬 못하지만, 그래서 상당히 여기서 보는 요 컷은 굉장히 자연을 이렇게 문을 통해서 착영해서 보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요 지점이 제일 여기서 느낄 수 있는 포인트고, 여기 요즘 기차가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다니다고 돼 있나요? 무정차역은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 쓰지는 않는데 이 노선은 계속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기차가 딱 지나가는 그 장면까지 보시면은 이게 제일 아름답게 여기서 대합실에서 보실 수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보면 그 1910년대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직 비례는 여기서도 강하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전체 이제 지붕선이 위쪽에 본 지붕이 있잖아요. 그리고 차양하고 사이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대체적으로 10년대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30년대 뒤로 갈수록 본 지붕하고 차양이 거의 이제 한 몸으로 붙어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36년에 다시 짓기는 했는데, 아마 그 10년대 건물을 그대로 이제 몸통은 놔두고 부분 개수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이제 대합실 마지막 위에 있는 박공하고 저쪽 영무실, 이제 사무실이 돌출한 저쪽 메스 부분, 이제 그 두 덩어리의 이제 어울림, 이런 게 이 선로 쪽에서 볼 때 이제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장면이고요. 근데 저기 하얀 거 나온 거 뭐 연통이에요? 예, 연통이죠. 어머. 은행 많이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요 구조 자체는 이제 서양식 지붕 구조죠. 서양식 지붕 구조인데 보면은 요쪽 종방향으로 길게 가는 이제 요 부재가 우리 한옥에서는 돌이라고 부르는 부재죠. 이제 돌이라고 부르는 부재고, 이제 요게 결국 석가래에 해당되는 부재고요. 그러니까 석가래 위에 돌이 하나 얹고 돌이 위에다가 이제 그 판재를 깔고 그 위에다가 다시 이제 뭐 기와나 이런 걸 덮었겠죠.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기둥 사이에 요 석가래가 양쪽에 다리 사이에 끼듯이,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부재들이 이런 여러 부재들이 이렇게 어울리는, 요게 저희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이 볼 때 요거 자체가 그냥 상당히 건축적이면서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 다음에 요런 이제 볼트널트 접합 부재들 이런 거 튀어나온 모습. 근데 이게 이제 전적으로 보면은 서양식 구조예요. 서양식 지붕 구조인데 약간 이 도리하고 석가래를 이렇게 이중으로 쓰고 이런 게 보면 약간 한옥의 저기도 비슷하거든요. 한옥의 이 목 구조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끝을 이렇게 모양을 냈단 말이죠. 이런 게 이제 한국식 목 구조에 보면은 단부를 이렇게 멋을 내는, 입공식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구름 모양으로 만든다거나, 그래서 한국식 처리가 조금씩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간단한 구조 같지만은 요즘 이런 구조를 보기가 힘들어요. 다 그냥 유리로 해서 다 지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목 구조 같은 걸 여기서 보시면은 재밌을 수 있고, 근데 일로 오게 되면 이제 이게 하나로 합해져 버리죠, 차양이. 그러면서 여기가 좀 전적으로 이제 단순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아직 여전히 이제 세 장의 수평선이 겹쳐지는 장면들, 이런 것도 굉장히 한옥에 많이 나타나는 한국적인 장면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일본식 개념으로 지은 거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간이역도 지붕선이라는 이제 이런 게 이렇게 돼 있는지 좀 단순하게 된지 그건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한국 땅에 지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알게 모르게 좀 그 한국의 농촌이나 한옥의 분위기가 섞여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이게 이제 지금 어쨌든 현존하는 제일 오래된 1914년에 지어진 춘포역이고요. 그래서 조금 초창기 양식이 좀 단순은 해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이후에 이제 30년대 보통 지금 남아 있는 간이역들이 30년대 것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데 비해서는 계속 이제 수직 비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한옥의 수평적인 천장, 낮은 천장하고는 확실히 대별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뼈대는 목조예요. 그래서 우리 한옥이랑 같은 구조죠. 한옥도 보면 목조로 이제 기둥이 있고 벽은 목조로 먼저 속에 뼈대를 잡고 흙으로 바르고 그 위에 이제 회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흙은 아니지만은 이제 뭐 기름종이 바르고 해서, 그래서 골조는 이게 세면이 아니라 기본 골조는 목 구조, 속에 뜯어보면 이제 나무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구조를 보시면은 아까 인피역보다 조금 단순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똑같아요, 아까랑.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띄움보라, 이게 이제 도리가 이쪽으로 길게 종방향으로 가고, 이제 횡방향 건 게, 아까는 횡방향이 석가래처럼 이 판자랑 똑같이 경사로 올라갔는데, 여기는 이제 수평으로 가 있어요, 그죠? 이런 걸 띄운보라 그러고요. 그래서 이쪽은 높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조금 막은데, 여기는 가운데 막대기가 긴 게 올라가죠. 이게 이제 한옥 구조에서 동자기둥이라 그래요. 그래서 도리, 띄운보, 동자기둥, 이거는 사실 한옥 구조에서도 똑같이 쓰는
그런 부재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 방식은 지금 서양식 목구조예요. 서양식 목구조인데 그 한옥식 구조하고 지금 많이 섞여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피에서는 이 동작 이동 없이 띄움보 없이 그냥 석가래 형식으로 만들었던 데 비해서 여기 한옥 목구조가 많이 나타나는 거라서 이게 초창기 한국식이 많이 섞여 나타난 그런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춘포역에서 제일 아름다운 장면이 요쪽이에요. 요 이제 두 개의 문하고 두 개의 차양이 요 마주치는, 여기가 굉장히 한옥적인 장면이죠.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많이 그 자기네 양식이나 그 당시에 일본에서 유행하던 서양식 양식을 가지고 들어오긴 했는데, 거꾸로 보면은 그게 한국 들어와서 좀 한국의 그 한옥 구조하고 약간 섞이면서 약간 좀 그 여기에 동화된 그런 내용이 이제 사이사이에 섞여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계속 지금 이제 똑같은 주제인데, 결국 이제 간이역이라는 게,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간이역이 어쨌든 이게 뭐 탄광 지역이건 농촌 지역이건 간에 결국 이제 수탈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고, 지금 이제 해방된 지 뭐 70년 이렇게 해서 올해가 70년이었죠. 해방 광복 70년 행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약간 그 식민 역사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순수하게 낭만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게 비록 일본 사람들이 일제 때 식민 시대 때 지어진 거지만 한국에 지어지고 특히 농촌 지역에 지어졌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좀 한국적인 특징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책에서도 계속 추적을 했던 게 이제 어느 부분에 한국적인 감성들이 좀 섞여 나타났을까. 그래서 여기서는 요 문이랑 차양이 어울리는, 그래서 문이 보면은 약간 사이즈가 좀 달라요, 그죠? 이쪽 게 좀 크고, 그다음에 차양도 보면은 약간씩 그 차이가 나면서 동시에 이제 같이 어울리는. 그러면서 요 두 개의 차양이 다시 이 뒤에 이제 위에 지붕선하고 서로 약간씩 엇갈리면서 그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한옥적인 느낌이 여기서 동시에 느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게 이제 그 보존이 지금은 다행히 돼가지고 뭐 우리 아픈 역사긴 하지만 이걸 헐어버리는 것보다는 보존을 해서 어쨌든 이제는 좀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일제 우리 식민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어쨌든 스토리텔링을 개발을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좀 이제 이런 좋은 곳에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좀 발전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제 여기는 뭐 저보다 더 잘들 아실 텐데, 일단 뭐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 그 정보 중심으로 간단히 제가 뭐 요약만 해드리면은, 이게 만경강이라는 데가 익산의 미륵산을 기점으로 완주의 봉실산을 거쳐서 전주의 기린봉, 김제 모악산으로 이루어지는 말발굽 모양의 산줄기로 형성된 평야지대를 흐르는 강이라고 나와 있고요. 만경강은 고조선 때부터 기록이 남아 있고, 삼국시대랑 장보고시대 때는 이제 해양의 중심지였고, 조선이나 일제 때까지는 주로 곡창지대로서 의미가 많았고요. 호남평야, 만경평야, 김제평야 뭐 이런 게 이제 이 만경강의 물줄기로 농사를 지었다라는 얘기고요. 만경강철교는 1928년 준공된 스틸 거더 철도 교량으로, 스틸 거더라는 말은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이제 거더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이 이제 철교의 상판이죠, 상판. 상판 밑을 받치는 이제 보를 거더라고 그랬는데, 그게 철강으로 된,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철교를 그냥 스틸 거더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1년 전라선 복숭아나 사업에 따라 본 철교는 폐쇄되었으며 다른 훼손 없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현재 관리 상태는 양호함. 그래서 일제의 호남평야 농산물 수탈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 이 만경강 철교는 식민지 착취에 앞장섰던 일본 미쓰비시 계열의 익산군 소재 동산 농장이 만경평야의 농산물 반출을 위해서 1912년 설립했고, 14년에 1위 전주간 경편 1914년에 개통했고, 당시에는 이제 나무 교량이었는데 그 후에 그 목교를 27년에
철교로 개량해서 576m로 길이로 완공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여기 마지막 코스로 시간도 많이 없고 해서 요 경치 즐기시고 그 정자 가서 즐기시고 이제 마지막 코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온 것 중에 제일 마음에 감동을 일으킨 건 제가 어린 시절 중학교 다니기 위해서 통학을 하느라고 그렇게 빨리 달리면서 갔던 춘포역 그곳에 가니까 그냥 몇십 년 전으로 타임머신 타고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고 그래서 기분이 참 묘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렇게 수탈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어렵게 우리 조상들의 아픔이 있었던 곳이라는 건 감히 생각지도 못하고 아 이런 것이었구나. 오늘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조상들의 아픔까지 좀 절절해진 심정이어서 글쎄 뭘로 말로 딱 표현하기가 어려울 만큼 그런 하루. 오늘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이제 저희 고장에 있는 간이역이었지만 교수님 설명도 너무 자세하게 잘 알려주셔서 좋은 경험이었고 뭐 춘포역, 인피역 여기 저희 지역에 1시간 거리지만 그동안에는 그렇게 정서적으로 좋은 역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았는데 오늘 좋은 여행을 했고요. 이번 주제 도서는 임석재 교수의 한국의 간이역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간이역 기행을 통해 수탈과 낭만의 양극단의 감정을 건축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간이역들에서 관찰되는 작은 차이와 변화를 건축적인 조형미와 냉철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재조명하는 서적입니다. 완주군립 둔산영어도서관은 2013년 6월에 개관한 전라북도 최초의 영어도서관이며 종합자료실, 영어체험관, 북카페 등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어 도서관의 특성을 살려서 영어로 특화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길이의 인문학 같은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안녕.